일본 언론들이 아베를 찾고 있습니다. 나라가 큰 혼란을 겪고 있는데 숨어 다니기만 하기 때문입니다. 아베는 질문을 받지도 않고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으면서 시간만 보내고 있습니다. 화가 난 언론에서는 급기야 어린 시절에 아베를 양육하던 보모의 증언까지 나오면서 거짓말을 태어나게 하는 천성이었다는 기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과정을 돌아보면서 아베의 인간성을 다시 확인하기도 합니다. 아베를 찾아라, 아베는 나와라, 나와서 설명하지 않을 것이면 내려와라 등의 노골적인 기사들을 소개합니다. 마이니치 신문은 19일자 기사에서 아베는 거짓말을 습관적으로 하면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습관은 어릴 적부터 몸에 배어있는 천성이라고 사례를 제시했습니다. 아베는 자유민주당의 사무총장이었던 아버지 신타로 때문에 부모와 함께 지내지 않고 어린 시절을 보모가 거의 돌봤습니다. 초등학교에 다닐 때의 보모 우메 쿠보의 증언에 의하면 아베는 숙제를 하지 않았으면서도 태연하게 숙제를 다 했습니다. 라고 항상 거짓말을 하는 아이였다는 것입니다. 금방 탄로날 거짓말을 아주 태연하게 하는 습관이 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 증언을 전해들은 79세의 기자 노가미 타다오키는 아베 신조 침묵의 가면이라는 책에서 아베가 습관적으로 태연하게 거짓말을 하는 것에 대해 다른 사람들의 증언도 추가해 기록했습니다. 노가미 기자는 최근 아베가 정치 스캔들과 여러 사건들마다 많은 사람들의 고통을 잘 알고 있다 라고 말하는 모습은 어릴 적에 숙제를 했다고 거짓말을 하던 아베의 이미지를 떠올리게 한다고 했습니다. 아베는 천성적으로 남을 속이는 거짓말을 태연하게 했는데 정치인이 되면서 더 노골적으로 거짓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아베는 2012년 2차 집권 내각 출범부터 2020년 6월 4일까지 총 101번에 걸쳐서 책임을 통감한다. 그 고통을 함께 인식하고 있다는 말을 쉽게 했는데 모두가 아베의 아무 생각 없는 뻔뻔한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101번이나 아주 태연하게 거짓말을 했다는 거죠. 진실성은 하나도 없고 위기 모면용으로 너무나 쉽게 거짓말을 생각 없이 하는데 이것은 아베의 천성이라는 것입니다. 아베 내각에서 아베를 공개적으로 비난한 유일한 인물이었던 전 행정개혁 담당 장관 무라카미 세이치로는 아베는 내각에 가까운 보좌관과 친구들을 임명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사임을 시키면서 책임 회피하는 재주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다 라고 비난했습니다. 87세의 정치평론가인 모리타 모르노는 아베는 실수를 인정하거나 책임감을 느끼거나 하는 사람이 아니다 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항상 거짓말이 몸에 배어있기 때문에 책임을 회피하는 거짓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하는 것뿐 아니라 책임 추궁을 당하거나 설명을 해야 하는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일단 도망가고 숨어버리면서 위기를 모면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아베는 이미 이러한 여론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자신이 직접 했던 많은 말들이 사실이 아니었고 책임을 회피하려고 일단 거짓말을 한 것이 다 들통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기자회견을 하면 이것도 거짓말, 저것도 거짓말이라고 추궁당할 것이 당연하고 현재 큰 혼란에 빠져있는 고투 캠페인을 설명하려다 보면 또 어쩔 수 없이 거짓말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택한 길이 숨어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일본은 C19가 전국적으로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다가 고투 캠페인으로 C19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고 있다는 대혼란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아베는 6월 18일 이후 한 달 동안 단 한 번도 회견을 하지 않고 설명을 나서서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신도 설명할 수 없는 대혼란을 만들어 놓고는 스스로 해명과 설명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아예 일본 언론은 아베가 도망치고 있다 라고 지적하고 있을 정도로 빨리 나와서 무슨 말이라도 해야 하지 않는가 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총리 관저 출입 기자들이 질문을 던지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지나쳐버린다는 것입니다. 아베는 주 1회 열리고 있는 의회의 소위원회 심사회의에도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급기야 가을 임시국회는 열고 싶지 않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아베는 최근에 수많은 악재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에 서서 야당의 추궁을 받는 것을 피하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일본 언론들이 나서서 아베 정권도 혼란에 빠지고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고투 여행의 공포라는 제목으로 비판할 정도로 일본은 뒤죽박죽입니다. 아베는 C19 확산 방지와 경제 재개의 우선순위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 혼란스러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C19 사태 초기에 시진핑의 방일 때문에 중국인의 입국 제한 조치를 늦게 한 것, 도쿄올림픽 때문에 비상사태 선언을 계속 미루고 있던 것, 아무 효과도 없는 아베노마스크를 각 가정에 배부한 일,
급부금 지급 방법을 오락가락한 것, 4월에 C19가 확산될 때 집에서 춤을 추자는 동영상을 SNS에 올린 일, 모두가 아베의 아무 생각 없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시 C19가 폭증하는 이때 국가가 돈을 대줄 테니 놀러 가자는 캠페인을 하는 것은 일본 국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일인데 아베는 아무 생각도 없다는 것이 충격적이라고 합니다. 일본에서는 언론과 국민들이 아베 나와라, 나와서 설명해라,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하는가 라고 찾고 있으며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베는 기자회견을 안 하는 것뿐 아니라 가을 임시국회까지 하지 않으면서 숨어 있습니다. 이제는 거짓말쟁이라고 정체가 다 탄로난 상황이기 때문에 설명하는 자리에 서지 않으려고 합니다. 거짓말쟁이 아베는 지금 꼭꼭 숨어 있습니다. 지난 3일 베트남과 필리핀은 남중국해 분쟁 해역에서 중국이 군사훈련을 하자 발끈했습니다. 필리핀 국방장관은 중국의 군사훈련은 매우 도발적이라고 했고, 베트남의 이는 베트남의 주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일본은 지난 3일 중국 선박이 센카쿠 열도 인근 일본 영해를 침범했다고 항의했습니다. 또한 러시아의 푸틴이 개헌에 성공해 연임이 가능해지자 영토 분쟁을 겪고 있는 일본은 크게 우려감을 드러냈습니다. 일본은 지금 중국과 러시아의 영토 분쟁에서 수세에 몰리는 것 같지만 그동안 일본은 끝없이 역사를 왜곡하며 우리의 영토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해왔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동해와 독도입니다. 일본은 끊임없이 동해와 독도가 자신들의 것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동안 일본은 국제적인 로비와 대대적인 홍보를 통해서 동해를 일본의 시 오브 재팬이라고 표기하게 만들었습니다. 일본의 공식 등장은 1919년 런던에서 개최된 제1차 국제수로기구 회의였습니다. 당시 일제 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의사를 표시할 수 없었습니다. 이때를 기회로 일본은 1923년 동해의 명칭을 일본해로 등록하였고 1929년 해안과 바다의 경기 특별판에 기재되었습니다. 이 일은 국제적으로 동해가 일본해로 고착되는 계기가 되었고 전 세계의 지도 제작자들이 동해를 일본해라고 이름 붙이게 되었습니다. 이후 우리나라는 국제수로기구에 가입하여 변경을 요구했으나 일본은 전혀 듣지 않았습니다. 2007년 일본의 단독 표기를 삭제하고 공동 표기를 제안했으나 일본은 이 또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한국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일본해가 아니라 동해가 맞다며 표기를 바꿔달라고 적극적인 요청에 나섰습니다. 우리 요청이 설득력이 있는 것은 18세기 후기까지 전 세계 지도에는 동해는 한국해라고 표기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최근 소설 걸리버 여행기에도 한국해가 표기된 사실이 다시 알려지며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1726년에 간행된 소설 걸리버 여행기 3부 4파에는 시 오브 코리아라고 쓰여져 있는데 이 소설의 작가는 당시 조선에 대해 아는 바가 없었고 일본을 더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3부에는 걸리버가 일본에 가는 내용도 있었는데 동해를 시 오브 코리아라고 쓴 것은 당시 서양인들은 일본해가 아닌 한국해로 알고 있었음을 입증해주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지금부터 과거 전세계 국가들이 만든 지도에 한국해라고 표기된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영국에서 만든 지도입니다. 1714년 영국에서 만든 중국 지도에서 시 오브 코리아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1771년 영국 브리테니커에 삽입된 지도에서 시 오브 코리아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1845년 영국에서 만든 동북아 지도에 시 오브 코리아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러시아에서 만든 지도입니다. 1734년 러시아에서 만든 지도에서 러시아어로 한국해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1844년 러시아에서 만든 지도에서도 한국해라고 표기되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본에서 만든 지도입니다. 1809년 일본에서 만든 일본 병계약도에서 조선해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1871년 일본에서 만든 지도에서 조선해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역사 속에서 동해는 우리나라의 바다로 전세계 인정을 받아온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끝없이 전세계 국가들에게 설득에 나섰고 여론은 달라졌습니다. 2012년 국제수로기구에서 일본이 일본의 단독 표기를 고집했으나 어떤 회원국의 찬성표도 받아내지 못했습니다. 결국 2017년 동해와 일본해를 병기하자는 우리 측의 요구가 받아들여졌습니다. 최근 일본의 단독 표기에서 점차 동해 일본의 병기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세계의 저명한 지도 제작업체, 출판물, 교과서 및 언론 등에서 대한민국 측의 의견을 반영하는 추세입니다. 과거 2000년대 초만 해도 동해가 표기 또는 병기가 된 국제지도는 불과 2%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009년 28%로 뛰더니 2017년에는 40%까지 뛰어올랐습니다.
이러한 변화에는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들의 관심과 노력이 있었고 민간단체 방크 등의 역할이 적지 않았습니다. 최근 넷플릭스에 상영된 사냥의 시간에서 독일어 자막에서 동해가 일본어로 표기되었고 방크는 넷플릭스에 항의할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결국 넷플릭스는 방크 요청을 받아들여 이를 수정했습니다. 미국 CBS도 방탄소년단을 소개하는 기사에서 동해를 일본어로 표기했다가 국내 팬들이 일본어 표기를 동해로 정정해달라고 요청하자 일본어 표기를 삭제한 새로운 영상을 게재했습니다. 방크는 이를 두고 팬들의 노력으로 일본어 표기가 삭제된 것은 의미가 깊은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지난 2014년 미국 버지니아주에서 한인들의 노력 끝에 교과서 동해 병기 법안이 통과됐고 아르헨티나에서도 한반도 관련 기사에 동해가 일본어로 표기되자 주 아르헨티나 한국문화원이 항의했고 이를 동해로 바꿨습니다. 캐나다의 지도 제작 회사인 ITMB사는 그동안 시 오브 재팬이라고 표기해왔으나 한국의 노력으로 2002년판에서 동해로 바꾸었으며 처음으로 독도를 지도에 그려넣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 국민들과 세계 각국에 살고 있는 동포들은 동해를 일본해라고 표기하는 것을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과거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은 한국의 동해를 일본해로 슬쩍 바꿔놓고 지금까지 일본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과거 선조들의 목숨을 건 독립운동으로 자주 독립을 되찾았으나 이 독립운동은 아직도 남아있는 일제 잔재들이 사라지는 날까지 계속될 예정입니다.